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요번 주랑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펌핑을 하려고 여러분 뜯어내려고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보지. 근데 확실히 제가 또 얘기를 할 때는 이유가 다 있는 부분이고, 어제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자밀호냐하고 오세근이까지 복귀를 한다는 건 못 들었어. 근데 없어도 스크를 본 입장이니까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프랜을 더 해야 되고 옆에까지 떠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분석이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 왜 저는 자밀원이 이야기를 그냥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지, 온다고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도 옆에를 찍었죠.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찍은 거니까, 그지? 그리고 오늘도 그나마 먹거리는 풍성하게 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내는 원래 항상 원래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빗셀고 오늘 경기들은 다 7시고요. 느바는 아마 내일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챔스는 안 간 상황이고, 그래서 내일도 아마 9시 경기부터 있을 것인데, 오늘 찍는 거 보통은 이제 제가 먼저 찍는 걸 좀 선호하고 먼저 찍는 게 좋은데, 오늘은 늦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저녁에 하든지 이제 아침에 하든지 그쪽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은 일단 아니다. 여기만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 자, 빗셀고비하고 울산현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제 울산현대 같은 경우 이제 태업이 정리가 된 모습이고,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아무리 요번에 울산이 이제 강등도 뭐 강등에는 안 가겠지만 강등권에도 들어가고 했지만은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고, 국대 출신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 선수들도 울산이 빙다지 핫바리 선수들을 안 데려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력대로 한다면 물론 지금 안양한테 3대1 충격적인 부분들도 당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한일전이란 부분이 언더볼 수는 없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빗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1.26을 받고 갈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애매하죠. 어제 말한 산프 히로 같은 경우도 산프 히로 같은 그런 팀이 돼야죠. 왜 빗셀고베는 최근에 여러분이 전력이 안 좋은 모습들만 많이 봤단 말이죠, 그지? 맞죠? 그리고 지금 이제 빗셀고베는 2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 같은 공격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유야 오사코 같은 또 이제 일본에서 데리고 온 선수도 활약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전에 4점을 주고 이랬던 부분들은 빗셀고베가 심하게 해도 그날 프렌 오버 봤었는데, 그지?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팀이랑 어느 팀도 안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다득점을 찍어 갈 거냐, 아니면 이게 또 이 프렌이 있죠. 강원은 이 프렌을 안 찍었습니다. 근데 빗셀고베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ACL은 무조건 들어가고 이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렌은 1.7이면 1.5라도 2라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동양 축구 자체가 힘들어. 우리가 산프 히로를 제외하고 그렇게 저배당 갚는 팀들이 바셀이나 레알처럼 그렇게 마연을 잘 가지도 않고 ACL 실제로 마연이 잘 뜨지도 않아요. 저배당을 특히나 받은 팀은. 맞지? 통계 분석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종이 한 장 차이거나 아니면 1.9역승을 하거나 이런 승이 더 많잖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못한 팀인데 9역승하고 1.4 겨우 하고 이런 부분. 일본도 그나마 하는 게 이제 히로시마나 옛날에 가와사키라든지 이런 팀이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프렌 아니면 오바 쪽이고, 울산하고 강원은 다른 건 이제 스쿼드 차이가 있고요. 당연히 울산은 어쨌든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이제 축구 좀 찰 줄 아는 선수들이 당연히 좋은 선수들이 갖춰져 있고, ACL 경험도 많은 선수들, 국가대표 경험도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걔네랑 강원도 상당히 이제 첫 출전해 주는 거 치고는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강원보다 더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강원 때는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히로시마랑 붙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 프렌이나 오바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빗셀 홈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알겠죠? 일단은 빗셀 저변항에 마인을 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건 왜? 우리가 J리그 1을 그렇게 배팅을 많이 안 했거든. 왜? 1보다 2가 훨씬 더 좋았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 서울 삼성하고 정관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패가 거의 없고, 정관장이 형들아 잘 나가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오셨잖아. 정관장이 잘 나가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맞죠? 그 쌈프는 겨우 이겼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그나마 해주던 게 핸승을 잘하는 게 삼프 히로야. 맞지? 근데 아시아는 확실히 유럽은 그런 거 상관 안 쓰잖아. 뭐 컨퍼런스 리그에도 뭐 바젤이랑 어떤 팀이랑 붙어도 차이가 나면은 핸승도 찍고 2연승도 찍고 하잖아. 유럽하고 아시아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우리가 매년 느끼죠. 요번 시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양에 지금 가장 잘하는 원동력은 뭘까요? 수비죠. 그렇죠. 왜? LG보다 수비력이 더 좋아요. 근데 유도훈 감독이 원래 수비가 좋은 건 알고 있고 전자랜드부터 가스까지 다지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정관장 선수가 작년에는 감독이 누구였어? 상식이 형이었죠. 그죠? 완전 공격적인 감독에 완전 맞죠? 하려면 할 수 있는 멤버야. 맞지? 안 해서 그랬던 거야. 소위 말해서 개인의 힘들아. 팀 디펜스가 뭐 변준영이가 원래 수비가 엄청 좋은 선수고 종규가 그렇고 그렇진 않죠. 그 특유의 이제 전자랜드 DNA 왜 그거는 잘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자랜드가 뛰어난 선수들이 옛날에 없어도 그런 부분을 잘 기본을 잡고 포엘이라는 선수가 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선수까지도 좋기 때문에 수행도 잘 하고 이 선수들이 변준영이도 마찬가지고 김영현이 원래 그런 선수고 맞지? 그래서 아반도도 SK전 확실하게 강점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경기들을 잡고 간다 이 말이야. 서울 삼성은 뭐야? 올라가고 승률이 좀 올라가고 야투가 터져야 될만 승리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지금 이간희의 이간희가 웃긴 게 이제 늙음하게 우는 거 봤어 안 봤어? 맞지? 그렇게 고참이 조금 팀을 가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뭐 농구 이제 끝물돼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 건 모르겠지만 그 LG 있을 때 DB 있을 때는 놀러 댕기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많이 강했잖아 그지? 근데 이간이 인터뷰 보면은 뭐 이제 이원석이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 좀 해줘야 된다 파이팅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지가 삼성이 올해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간이는 조금 고참답지 못해 그래서 조상현 감독도 버린 거고 이상민 감독도 안 좋아서 LG로 갖다 버린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 어찌 됐던가 이제 창과 방패에 대한 부분인데 서울 삼성엠들아 만약에 이제 정관장의 딥은 디펜스가 들어갔을 때 잘 벗어날 수가 있을까? 니콜슨이라든지 이대성이라든지 뭐 이근이라든지 이간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잘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야투는 인정을 할게. 야투는 인정을 하고 충분히 그런 선수들 들고 왔으니까 몇 승 정도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일찍 승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근데 S더비도 편하게 승리를 거둬야 자명훈이가 일단 없었던 경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전 경기도 지금 우리가 월요일 경기. 그리고 삼성은 백투백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백투백까지는 아니지만은 경기가 금방 있었잖아요. 월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또 금요일에 있어요. 1위를 이긴다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아. 왜? 항상 매 시즌 1위에서 3위권까지는 그냥 자판을 주는 그림이 컸어요. LG도 마찬가지고 스크도 마찬가지고 보통 LG 아니면 스크 아니면 장판이고 이런 팀들한테 맥을 못 쳤다 이 말이야. 장판한테 이겼던 건 100점이 났으니까 이긴 거죠. 100점이 나면 공동에서 어떤 팀이라도 당연히 다 이기는 거 맞지. 근데 대부분의 이 소위 말하는 1위에서 3위권 팀에서 어떤 결과들을 이뤄냈느냐 평균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뤄냈느냐 봤을 때 그냥 마냥 1위 3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과들이 LG 봐봐. LG 그때 기억나죠? 우리 LG 기억납니까? 제가 흥국승하고 흥국마연하고 LG선 강승부 가지 말라고 본세 2주 전인가 3주 전에 기억납니까? 본세 뻔하니까 배팅 강승부 남발 토요일 일요일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내가 하자. 그 기억나십니까? 주주다님하고 그때 있었어 없었어? 그 얘기 했잖아. 맞잖아. 그때 어떻게 순식간에 10점 차가 벌려지는 LG 상대로 LG도 그 경기가 상당히 말렸죠. 1쿼터, 2쿼터, 3쿼터 계속 말리다가 딱 쓰러질 팀은 아예 종특은 안 왔어. 왜? 4년 연속 꼴찌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방장님 오바는 갈 수가 있지 않나요? 아니야. 오늘은 창과 공격과 수비에 대한 거야. 삼성을 갈 거면 프렌은 지금 몇밖에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아. 프렌이 몇밖에 안 돼 있어. 좀 조금 하니까 몇밖에 안 돼 있어. 4.5밖에 안 돼 있다. 아무리 지금 공동이 치열하고 뭐 접전을 하고 마지막에 정관장이 또 KCC한테 그냥 이기면 되는데 우리 강습을 먹은 날에 마지막에 따라오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긴 하지만은 핸디가 조금 한다고 해서 4.5를 편히 갈 수 있는 팀은 아니란 말이야. 왜? 애초에 뭐 삼성도 그렇고 포틀도 그렇고 근본 없는 팀들은 다 이유가 있어. 포틀도 마찬가지고 샬럿도 마찬가지고 올랜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올랜도도 또 그렇게 하고 있더만. 그지? 그래서 저는 저득점에 정관장 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정관장이 지금 6.5를 받았다 5.5를 받았 이 5.5잖아요, 힘들아. 5.5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이상해 안 이상해? 6.5나 5.5를 받아도
단지 삼성이 지금 5위를 하고 5승 6패가 하여튼 뭐고 5승 6패를 하고 있다고 근데 5.5, 6점을 받아도 이상해 안 이상해? LG는 6.5 받으면서 정관장에는 안 되는 거야. 정관장에는 지금 아무도 기대를 안 하니까 오히려 부담도 없는 상황이고 맞죠? 그다음 오브라이언트에 종규에 김영현에다가 변준영에다가 박지훈에다가 작년에 이제 또 끝물에 잘 올라갔잖아. 근데 김상식 감독은 공격적인 농구였었고 이건 수비적인 농구의 기본 틀을 잡고 쓸데없는 걸 줄이는 농구였는데 지금 순위는 천지 차이잖아. 그지? 작년에 이제 마지막 열차를 타가지고 끝에 탄 거고 지금은 선두가 돼가지고 멤버는 그대로인데 전성현도 아직 뛰지도 않는데 맞지? 그럼 뭐야? 승호패 패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패가 한 2배 정도가 돼요. 1.96이기 때문에. 맞죠? 그런 게 터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 사소한 게 큰 거야. 왜? 5.5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이 경기 자체를. 알겠죠? 그럼 6이 나와야 되잖아. 6. 맞지? 맞지? 그러니까 저득점에 일단 정관장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이 상위 팀들의 수비적으로 들어왔을 때 공격적인 팀은 상관 스크는 약간 드랍존이 있긴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이 좀 강한 팀이고 정관장이나 창원 LG나 이런 팀들은 후반에 됐을 때 쪼아가지고 이제 뭐 최성모가 막 쫄아가지고 3점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오늘 이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물론 뭐 서울 삼성이 이제 이번 시즌 뭐 잠실에서 마지막 시즌이라서 열을 좀 태우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패를 먹는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왜? 5승이나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삼성이 몇 승이나 더 먹고 플레이오프 정도는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지. 뭐 한다고 연승을 쭉 타는 팀이고 원래 근본이 있고 지금 선수들이 으쌰으쌰하는 이런 부분도 없다고. 그래서 이관이가 그런 부분이 우리 팀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삼성이 있었고 지금도 삼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원석 그다음에 젊은 선수들 좀 얘기를 해주고 소리 좀 질러주고 파이팅하는 모습이 너무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인터뷰 때 한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다음 또 울고 맞지? 저는 정관장 사이드 쪽으로 의외로 간단하게 보면은 되는 경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삼성하고 대한항공 요거는 어디 가야 될까? 4만은 어차피 내세울 게 뭐밖에 없어 힘들어. 딱 세 가지밖에 없지. 삼성화재는 딱 내세울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 뭐밖에 없어요? 삼성화재는 딱 내세울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 뭐밖에 없어? 수비 말고 수비는 아까 정관장 얘기한 거. 뭐예요 힘들어? 일단 송명근이 없고 뭐밖에 없어 힘들어? 뭐밖에 없어. 삼성이 맨날 제가 저번 주에 토요일에 제가 방송 쫙 썼잖아. 일요일에 공지 보신 분도 있잖아. 봤잖아요, 그때 막 장문 쫙 써놨더라. 아이가 방송은 못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고향손으로 직관 간 날 뭐라 돼 있더노? 투우진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투우진, 김우진, 이우진. 그 다음에 뭐 있어? 김준우. 이게 다제. 뭐 김상우 감독을 얘기하나, 뭐 도산지를 얘기하나, 아이를 얘기하나. 그거는 개나 소나 어느 팀이나 다 있는 거죠. 대답. 쌩까나. 쌩까지 좀 말고 힘들어. 대답을 아까 얘기 다 하라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여기 여러분 방송에다 제발 좀 내한테 혼자서 다 하게 방송하지 마라 힘들어. 맞잖아 힘들어. 그럼 여기서 대한항공은 뭐가 가세가 됐어? 지금 임동혁이 가세가 됐고 나머지는 뭐 김밥한테 지긴 졌지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변함없는 항공이야. 감독이 형들 안 좋다고 생각해? 데리고는 이제 그 산텔리니부터 해가지고 또 잘 데려갔죠, 그죠? 그럼 뭐야? 그리고 사마하고 한국전력은 올해 몇 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 사마하고 한국전력은 꼴찌 아니면 그 위에라고 생각이 들잖아. 빼박이잖아. 왜? 그 위에 팀들이 김밥도 있고 옥금도 있고 현대캐피탈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고 한데 그 팀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전혀 지금 안 들잖아. 이거 봐야 어쩌다가 한번 이기거나 아니면 5세트 정도 가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오늘 기준이 185예요. 언더 일단 볼 수 있어 없어요? 사마가 이기면 오바가 나서 이길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빨리 끝이 나거나 3대1이 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삼성화재가 다점 경기를 많이 하면 결국 5세트 엔딩은 항공이 하겠죠. 그죠? 또 역은 못하거나 아니면 똥배만 받아가거나 1.62 정도 낮은 건 아닌데 맞죠? 그리고 항공은
3대1이 나올 수도 있고 셧아웃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야. 왜? 많이 못 이기니까 맞죠? 그리고 어쨌든 김우진하고 이우진하고 기대가 크고 이우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경험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젊은 선수 2005년생밖에 안 돼. 유망주고 몬차도 갔다 왔지만은 국제 경험도 없고 프로 경험이 없어. 왜? 몬차에 있을 때는 경기를 뛰지를 못했어요. 거의 뛰지를 못하고 이제 배운 거지. 이제 선수도 지켜보면서 약간 직관하면서 뭐 훈련도 같이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 좋은 선수는 맞아. 근데 대한항공 제일 빡센 상대잖아. 국내에서 우승을 많이 한 팀이고 제일 빡센 팀이잖아. 이거를 그냥 젊은 가지고 우진이하고 이우진이 가지고 김상훈 감독은 지금 뭐 다른 거에 기대는 없어. 뭐 노재욱이 그대로고 뭐 김준우는 뭐 박창성과 더불어서 뭐 이제 뭐 거미 뭐 이제 리틀 호봉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공격을 이제 전환을 하려면 공격수들이 돼야 되거든. 뭐 도산지나 아이나. 근데 그게 다 기대할 수는 없고 그나마 기대하는 게 이제 이윤수나 김우진의 하락 거기다 이제 이윤이 좀 가미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젊고 아직까지는 경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는 한국전력 브로킹 이유진이 걸리는 거 보면은 이렇게 노련한 팀한테는 그냥 한 명까지 약간 한전이 9개월 가지고 하듯이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임동혁이까지도 또 임동혁이 원래 팔딱팔딱 뛰면서 여러분이 해결사 역할로 군대 가기 전에 잘했던 거 아실 거고 그다음 정지석하고 이제 곽승석이 이제 아예 많다 보니까 백업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한용, 임동혁, 그다음에 러셀, 그다음에 그 뭐야 그 네 명 다 못 맞겠죠, 그죠? 근데 임재영이도 있고, 그지? 군대에서 뭐 통영컵 때 그때 임재영이가 잘한 적도 있었죠. 상무 소속이었는 그때는 맞죠? 이거를 버텨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승해, 마인 승해, 저득점에서 마인보다는 저득점 가는 게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냥 항공이 셧아웃 3대1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세트마다 무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또 그 대한항공이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언더가 나와가지고 빨리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오버 보는 거는 좋지 못하다. 일단 185나 186이 돼 있으면 일단 언더 볼 건지만 체크를 먼저 하거든. 근데 요소가 있거든. 그래서 승 아니면 만승.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서울 삼성도 정관장도 그러니까 서울 삼성도 삼성화재도 어쨌든 근본이 없는 팀이고 꼴찌를 많이 한 팀이고 맞잖아. 삼성화재도 꼴찌하면 거의 위에잖아. 그지? 반등을 치러줄 수는 있지. 근데 대한항공팀 둘 다 지금 1위라서 가는 건 아니고 이 팀들 상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은근히 그냥 간단하게 언더 둘 다 언더에다가 승에 만승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맞지? 어디를 터치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도로공사하고 정관장.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건 보내긴 한데 호철이 형 뭔가 잘릴 것 같지 않아요? 김호철 감독이 뭐 우승은 우승이라도 우승을 떠나서 뭔가 잘릴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나 힘들어. 왜? 거의 지금 뭐 끝물에 가든지 뭐 아니 플랫포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 자체도 뭐고 정관장한테도 그랬고 그지? 뭔가 잘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서 오시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느낌 안 들어? 조만간 그만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게 뭐 폭망 수준은 아니긴 해. 근데 육성이는 우리는 안 갔지만 기업은행 가신 분들 진짜 육성이 죽이고 싶겠더라. 육성이 우리가 좋게 봤잖아. 그래서 기업은행 올라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이 지나니까 그대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결과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경이 위주로 좀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경기였어요. 도공하고 정관장 보겠습니다. 일단 도공을 저배당을 받아놨었고 179야 오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한들아.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뭘까? 배구를 우리가 2개 가진 않잖아. 1개만 가지. 배구를 2개 가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저는 안 가요. 왜? 그렇게 배팅을 안 한다고 배구는. 왜? 배구 리그가 2개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구는 1개만 딱 가면 마인 일반승면 일반승 써서 쓰고 뭐 오버를 갈 거면 오버 가고 뭐 언더 갈 거면 언더 가고 이런 부분이지 뭐. 일단 정관장 역배나 정관장 프레는 갈 수가 있을까 형들아? 정관장 역배나 정관장 프랜승을 참가하실 거면 이거 500개 하시면 돼요. 2주에 2주. 여기 강승보도 들어가 있어. 강승보 한 3번 정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에. 거의 이제 200개 200개면 거의 거저준다 한 2주 동안 한번 참가해봐라 이 말이겠죠. 갈 수 있을까 힘들아. 당당하게 얘기해. 쫄지 말고. 응? 저는 일단은 오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김종민이 그다음에 고이진의 경기 보면은
저득점스러운 경기, 재미없는 경기는 없었어요, 일단은. 그지? 그리고 설명할 건 많이 없어. 모마, 뭐, 도공은 이제 모마 검증된 선수고, GS전에 50%가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4%의 성공률을 거두고, 그 다음 강소희, 타나차, 나머지는 원래 있던 선수들 아니야. 김종민에, 문정원에다, 김세빈에다, 김세인에다가. 맞죠? 정관장이도, 호영이, 내가 그때 무서웠던 게 뭐야? 호영이하고 그 부분이죠. 근데 자네티가 하면 더 세다고 생각이 들어? 어?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네티 감들아 흥국생명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 근데 원래 정관장에는 옛날에 부끼리치도 그렇고 엘리자벳도 그렇고 정통적으로 좀 좋았던 선수들이 많잖아. 뭐 지아도 그렇고 그지? 부끼리치 뭐 지아 뭐 메가는 이제 아시아 쿼터긴 하지만 맞지? 그게 안 되면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긍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위파이가 조금 현대건설에 있었던 그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 정도거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다득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공이든 기업은행이든 똥배의 메리트는 없어요. 그냥 역배대, 뭐 정배대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승은 정관장이 좀 하기 어려울 거야. 그건 이제 세터적인 이슈도 있고 용병이 확실히 계속 걸려버린다면 왜? 도공이 배우나라든지 전세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정관장이 잘했을 때 있죠. 작년에 잘했잖아, 그제? 챔피언 결정 올라갔잖아. 근데 잘 걸었어요. 이게 그 타이밍을 잘 안다고. 그래서 일단은 승은 도로공사가 저배당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엄청 있어 보이진 않지만 도공이 가져가고요. 마인프렌 여부는 정관장 쪽이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 왜? 그거는 정호영이가 진짜 크다. 직접 지난 경기도 제가 이제 도공 그 기업은 저기 정관장 직관 갔다가 잠시 하나 보러 왔다 못 돌아오는 상황이었죠. 왜? 하나 우승을 그 LG 우승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그것도 못 보고 이것도 못 보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 3세트까지 보고 갔었거든. 근데 확실히 정호영하고 이 박은진 이 부분 때문에 이선우도 마찬가지. 젊은 애들이 확실히 정관장이 좀 잠재력 있는 선수들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굳이 보라면 도공에 이제 일반은 되고 특가되고 원래 있던 그 모습보다 왜 페퍼한테도 당하고 별로 그렇게 모습이 좋지 못하거든. 그래서 저는 도공승에다가 페퍼 프레는 일단 가장 괜찮은 거는 다득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냥 그냥 기준점이 기본이라고 다득점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팀의 경기력이랑 5세트 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끌고 끝낼 수 있는 힘이 정관장도 없고 도공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승점은 챙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3점을 먹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올린자카하고 창원 LG 경기. 여러분 ES 아예 이제 모르진 않죠, 맞죠? 질문 좀 이따가 받을게요. 여러분 ES 이제 아예 모르죠. 자 챙겨 보시죠. 타이페이 경기도 보고 결과라도 보고 올린자카 보고 왜 계속 있어요, 형들아. 자 이제 한 들어온 지 한 3년 정도 됐잖아. 대답 좀 보고 아니 모르면 공부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어떤 팀이구나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형들아. LG 경기는 일단 우리나라 팀 있으면 또 관심을 좀 가져주고 여러분들 국내 농구, 국내 배구 그거 해봐 5개밖에 안 된다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나중에 언제든지 난 들어올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YG 토토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안 맞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 페포도 찍어야 되고 하면 5개가 대단한 연홍 들어온다 또 까불 건데 연홍 들어와봐 연홍 해봐야 몇 가지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제 그 휴식기 들어가면 몇 개 없잖아.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공부를 하고 모르면 틀리더라도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맞아 안 맞아? 맞죠? 힘들어. 그 5개 하는 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 안 먹는 거보다 낫고 국내는 원래 그런 거고 배트맨 넣어줄 생각이 없고 맨날 전화하지만 안 박히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좋은 배당 그 다음에 찾아보려고 비율배에서 갈라고 하는 거지 힘들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야. 먹어도 스트레스 받는 게 국내 경기야. 원래 그래. 야구, 배구, 농구 싹 다 그냥 1년 자체가 그래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남탓해서 주짜고 이러면 여러분이 바보예요. 왜? 배팅을 하는 사람이 그래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너는. 알겠지? 올린자커 창원 LG 때문에 왜 13.5를 받아놨을까요? 왜 13.5를 받아놨을까? 왜 13.5에 106? 이제 ESL은 원래 기준점이 원래 좀 높게 준다는 건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줬을까? 응? 왜 이렇게 줬을까요? 그 정도 수준인가? 합니다. 몽골 제가 불어서 설명해 줬을 때 뭐 많이 얘기를 해주던가. 그래도 13.5는 가지 않나? 왜?
애들이 슛은 괜찮다. 양준석이하고 유기상이하고 물론 체력적인 이야기 또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미리 사전 얘기를 했어. 11월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애들이 지금 젊다 보니까 BCL도 갔다 오고 국가대표도 갔다 오고 ESL도 하고 경기도 하고 한데 오픈은 다 놓잖아. 그지? 그게 왜 그렇냐면 8일에 경기가 있어. DB 원정.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리그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물론 상금도 요번에 올라간 건 맞긴 하지만은 일단 리그가 중요해. 왜? LG는 요번 시즌 정규 시즌 우승하고 싶은 생각이 조상현 감독이 엄청 크거든. 나머지는 잃었고 20 몇 년 만에 잃었고 그다음 계속 2만 했잖아. 근데 지금 SK가 절고 있으니까 조로의 기회란 말이야. 유동은 아니면 이제 자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지? 앨런스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 DB의 김보배라든지 그 강상재라든지 그 트윈 타워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랬을 때 마레를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다시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SK전처럼 저기 뭐 오양소노처럼 그렇게 해보다가 안 되다 싶으면 뺄 수도 있단 말이야. 일단은 마레이를 정상적으로 우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레이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레이라는 선수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개특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는 4번이 잘 됐을 때 소위 말해서 4번 역할을 잘해줬을 때 마레이가 빛을 발하는 용병이지. 기본적으로 물론 자기하고 국밥이고 뭐 넣고 하지만 개인기가 많고 그런 선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나는 타마에도 같이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조상현 감독 성향상 뭐 유기상하고 양준석을 다 빼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백업을 먼저 시키고 그때 뭐 타이페이 경기도 양준석 2쿼터부터 등장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준이 갑자기 크기는 한데 그렇다고 마인을 무조건 찍을 일은 아닙니다. 왜? LG 선수들이 3점 슛이 괜찮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2쿼터 때 그렇게 사카키니가 미친놈이 벌려줘도 다 따라잡았고 3쿼터까지는 핑퐁을 갔던 이유가 3점적인 게 오픈을 다 넣어줬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젊은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신적이 없잖아. 뭐 국가대표 안양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BCL 또 우리 뭐 국가대표 뭐고 갔었다. 어차피 뛰든 안 뛰든 일단 갔다고 그 뭐고 어디고 저기 아랍 갔다 왔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일단은 경기력이 되고 부상도 없고 일단은 잘 하니까 젊은 선수들 잘 하고 있으니까 일단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야. 왜? 기본적으로 올란 자쿠도 제가 놀란 게 주말에 타이페이 프렌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거는 방향이 괜찮을 것 같아. LG한테 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엘버트 도쿄한테 갔다 왔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괜찮아. 뭐 엘버트 도쿄한테는 지긴 졌어. 근데 올란자크가 그렇게 대단한 팀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마인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2승 0패하고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마인 프레는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저득점 패턴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왜? LG가 이제 슛만 땅땅 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경기도 아니고 DB 원정 경기가 강원도가 더 안 좋아. 그 다음에 또 이제 홈으로 돌았다가 경상도로 갔다가 다시 서울 찍었다가 다시 수원을 갔다가 이틀 3일 텀 주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정관장에 붙고 그 다음 대만에 간다. 일정이 또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신경을 쓰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해본다 하더라도 조사현 감독 그래도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백업 멤버들이 나올 가능. 박정현이나 뭐 장민국이나 이런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물론 최영찬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 1군에 뛰든 2군에 뛰든 상관이 없는데 신장 자체가 어쨌든 뭐 용병들을 많이 쓰잖아, 그지? 울린자크 같은 거 맞잖아. 저기 타이페이도 3명 썼지. 솔직히 자국 선수는 린 동생밖에 없었잖아, 그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마인을 보는 건 아니다. 그래도 프랜승 보고 이 정도의 팀은 아니다. 지금 선두 잘 치고 그다음에 뭐 타이페이한테 뭐 10점 이상 이기고 이래가지고 이래 준 것 같지는 하지만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렌하고 언더인데 일단 언더 쪽이 조금 더 많이 이 경기를 가져가고 싶으면 8시 10분 경기인데 언더 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테사 남진하고 감바오사카 저번에 또 한번 붙었던 것 같은데 또 붙죠, 그죠? 저번에는 간바 승에 그냥 간바 많이 승에 그냥 오버 봤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베트남 원정이라는 것밖에 없고요.
전력 차이도 아무리 나도 일본이 최고인 거는 맞아요. 우리가 싫지만 일본이 아무리 못해도 히로시마고 오사카고 올라온 팀도 있죠. 우라레즈고 이런 팀도 있죠. 배당 어제 그거 같은 거야. 어제 뭐야 저기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노. 그 했잖아. 그 9시 경기 뭐야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노. 어제 그 뭐예요. 그 어제 그 뭐야 9시 경기 그 일반생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끼어서 넣었잖아. 그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응? 잠깐 있어봐. 불이람 같은 거예요. 불이람 중국 반대 같은 느낌. 알겠죠? 베트남은 아무리 베트남 팀이 좋고 뭐 꽁하노 안하노 이런 팀도 있잖아. 그지? 아무리 뭐 테스남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과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죠. 일단 일본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잘하면 이제 언어바이가 뭐 3.5나 2.5 해가지고 그런 것밖에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되는 경기고 그 다음에 조르하고 상하이 선화도 마찬가지. 왜? 중국이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내가 말했잖아. 그던 팀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르 탁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옛날에 경남 FC 있을 때 말꺼기 있을 때 그때 이제 조르 탁진이 ACL 처음 오고 나서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승하고 오바고 나머지 경기도 다 그래. 조르 탁진 승 아니면 오바 쪽. 그 다음에 테스 남제노 깜바 오사카 승 아니면 오바. 좋은 거는 굳이 많이 안 물고 일반승만 해도 배당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어제 뭐 히로시마도 꾸역승을 하고 그랬다고는 하지만은 일단은 배당 좀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1차전 때도 가마오사카 헨슨까지 봤던 부분이거든. 그리고 이스턴하고 라차부리 같은 경우는 승패를 당연히 정할 필요가 없고 트락토르 같이 그렇게 경기가 좋은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득점만 가면 되고요. 이스턴은 기본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한 팀이고 코어들의 부상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역습이 처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전 골키퍼도 못 나와요. 그래서 저는 혼란이 될 가능성이 큰 게 이스턴 SC라고 보면 되고요. 자주 올라온 팀이긴 하지만은 라차부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싸움 소위 말해서 이건 승패를 정하는 게 의미가 없고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다. 그냥 개싸움 돼서 3.5 아닌 게 다행이다. 2.5에서 언어버 싹 묶어서 한번 가든지 3.5네. 3.5 받아도 이해가 되는 그런 경기야. 그래서 3점 이건 오바만 칠 건지 안 칠 건지 하고 어제랑 똑같아요. 언더볼 경기는 없어. 왜? 그렇다고 해서 얘 못하는 팀들을 수비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10시 45분 알 와스라고 알 아을려고 이런 건 안 가요. 우리가 그때 뭐야 알 와흐 승은 갔는데 이거는 별로 갈 게 없고 기본적으로 알 경기들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 만약에 이게 뭐고 그 사우디 리그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도 배팅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야. 우리가 만약 배팅에 정식으로 들어온다 치더라도 좋은 리그는 아니야. 배팅적으로 봤을 때. 뭐 딱딱딱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요까지 9시 15분 경기까지만 딱 끊어서 해도 충분히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공이 배당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가면 되는 부분이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느바는 언제 한다? 내일 한다. 그리고 축구는 가게 되면은 느바는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아침에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침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강승부는 요번 주에도 한 2번 갈 거고 그 다음 주에 2번 갈 거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2번씩 하면 800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도 그리고 또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